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요건에 맞는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주택인들 주택 아닌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인가요? 업무용인가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한데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과세관청과 그리고 납세자 간의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때문에 더 이게 있었는데요. 이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건축물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보았을 때 언제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네. 주택으로 볼 소지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의 경우를 보시면요. 지방소득세에서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상업용 건물입니다. 즉 주택으로 안 본다는 거죠. 다만 이제 법만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 주거 목적에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희가 실무상으로 이제 관할 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피스텔 찾아다니면서 그게 주거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실무상 오피스텔은 상업용이고요. 다만 납세자가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란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란 이제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오피스텔을 상업용이 아닌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과세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을 파는 시점에 전입신고는 안 되어 있지만 공실이면 이게 주거용인가요? 또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거주만 할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보는 거죠? 일단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실인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 그리고 그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이 없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 기능 등으로 보아서 언제든 본인 또는 제3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공실인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안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주거용으로 본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도 전입신고 내역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서 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달라지나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요. 취득할 때 4.6%의 세율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수 늘어날 때마다 중과세 되는 거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피스텔 당해 물건의 취득에 대해서는 4.6%가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취득세 중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오피스텔 본인을 취득할 때는 중과가 안 되지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될까요? 중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오피스텔은 원래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여태까지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로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시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8월 11일까지 취득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거형과 업무형에 따라서 그럼 재산세, 종부세도 달라지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오피스텔을 저희가 주택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땐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업용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네. 저희 재산세 계산 방법은 시가 표준액에 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그리고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주택의 경우에는 60%, 그리고 주택 이외 건물과 토지 같은 경우에는 70%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으로 만약에 재산세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주택의 시가 표준에 곱하기 60%가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물 그리고 토지 두 개를 합친 금액의 70%를 곱한 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돼요? 재산세 세율 같은 경우도 주택과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상이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세 표준에 거기에 0.1%부터 0.4%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이게 과세 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근데 반면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분으로 나눠서요. 건물에 대해서는 0.25% 일괄 세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누진 세율이 아니라 무조건 0.25%를 곱해주는 그런 세율이 들어가고 토지에 대해서는 0.2%부터 0.4%까지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율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택, 토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가 될 경우라면 그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오피스텔이 상업용 건물이라면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건물을 제외한 토지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종합 오피스텔은 상업용일 때가 좀 혜택이 더 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종합부동산세 측면만 보면 네. 그런데요. 나머지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오피스텔의 부속 토지는 저희가 재산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 80억 원의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땅 부자가 아니고서는 80억 이상의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서는 오피스텔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중과하게 되어 있죠. 네. 그 중과는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을 배제하고 그리고 현행세법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주택자에는 10% 중과 네. 그리고 3주택자는 20%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바뀔 예정이에요. 네. 또 네. 하반기에 또 바뀐다고. 맞습니다.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또 20%, 또 3주택자는 30% 세율이 네. 중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 기능 등으로 보아 언제든지 주거 목적으로 공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주택의 요건에 맞는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도 시점에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란 걸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양도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는 이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만약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제 실제적으로 양도 시점에 거기에 이제 사업자가 실제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제 거기서 사업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피스텔의 양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과세를 피하면서 세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겠군요. 주택 중과세는 안 되겠죠. 네. 아주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리브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